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주총회 요약 및 분석, 그리고 머스크의 남다른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빅테크도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도 이제 매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우선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가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초 6월에 최대 차량 생산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2022년 말까지는 연 2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머스크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베런스라는 미디어에서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상하이,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면 연 2.100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점진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240만 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2023년까지 2.10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보수적이니까 저는 머스크가 이제 목표한 양을 거의 도달하거나 조금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21년 차량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은 토요타가 1050만 대, 2위 폭스바겐이 888만 대 등등 쭉 해가지고 10위가 BMW로 한 250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테슬라가 목표하는 바는 매년 생산량을 50%씩 증가시킨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예상대로만 된다면 테슬라는 2, 3년 안에 이 순위권 10위권 안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가지고 잘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 중순까지 새로운 기가팩토리 설립이나 기존 시설에 대한 중대한 확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올해 안으로 또 다른 공장 위치, 기가팩토리의 위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큰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관중들은 캐나다를 추천했는데 머스크는 나는 절반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캐나다가 아닐까 라는 힌트를 줬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22년에 총 15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가는 한 137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월가의 목표를 뛰어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테슬라는 총 누적 300만 대 판매를 달성을 했고 10년 안에 1억 대 이상 판매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향후에 이제 캐시플로우가 빵빵해지면은 자사주 매입까지도,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배당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포지션이 공격적인 적자 성장주였다면 이제 점점 우량주, 배당주를 향해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차량을 고객들에게 인도하는 수량을 보면은 거의 50%, 그리고 작년 20년부터 21년에는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인데 이제 10.13 버전이 1, 2주 내에 배포가 될 것이고 조만간 거의 완벽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누적 운행거리는 4천만 마일로 곧 1억 마일에 도달할 것이다. 이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더 기술을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북미에서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타 버전을 이제 널리 배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터리 측면에서는 올해 생산에 필요한 4680 배터리는 확보가 됐고 올해 말부터 양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양산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수량이 매 2배씩 증가하고 있고 이제 레스토랑에 접목시키는 것을 시작을 해서 성공적이면 LA에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비즈니스인 로보택시,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은 사용자가 사용할 때 빼고 남는 시간에 이제 테슬라 차량을 택시처럼 자동으로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택시처럼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줬고, 테슬라 봇 얘기가 또 나왔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로보택시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되면 여기에서도 공유 렌탈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해진다면 테슬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큰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3대1 주식 분할이 승인이 됐고요. 투자자들은 이것이 미래에 대한 경영진의 낙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하고 있고, 머스크는 또한 진정한 자율주행 차량 달성이 올해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꼭 맹세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고, 4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가 어느 정도냐, 정해진 조건 안에 모든 상황에서 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단계, 즉 운전자 제어 없는 자율주행을 얘기하는데, 이제 유사시에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대는 아직 차량 안에 있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들이 보기에는 머스크 예상대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머스크는 4단계를 우리가 달성한다면 잉여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더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2020년인가에 나왔죠. 근데 처음 차량이 소개된 이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래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 올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한 제 생각에는 우리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났다 라고 하며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자재들의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18개월 정도의 가벼운 침체만을 예상한다 라고 경기를 낙관하는 발언을 했고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데, 테슬라 쪽에서 3가 이제 몇 달 안에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스터 플랜 3는 근본적으로 확장성에 관련된 것이다. 차량 생산에 관련된 확장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 생산과 연관된 전체 공급망을 확장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완전히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세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지구 전체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요 주제는 인류를 화석 연료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필요한 최대 규모 사업 확장, 그리고 AI다 라고 올해 초에 머스크가 얘기한 적이 있고요. 마스터 플랜 1 같은 경우는 다양한 테슬라 모델 생산 계획을 공개해서 이거를 실천을 했고, 2 같은 경우는 에너지 생산, 저장, 자율주행차 사업 구상 등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하게 주주총회 살펴봤는데, 일단 저도 테슬라 주주입니다. 그래서 10주 정도를 700불 후반대에 투자 중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전기차 제조 기업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전기차 제조는 그대로 확장을 해서 이제 전 세계 차량 생산량 10위권 안에 들 거고, 뭐 더 올라가면 5위권, 3위권까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건 요거대로 확장을 시키면서 더 넓은 사업 영역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키우면서 연결시키려는 비전이 돋보였던 주주총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배터리, 로보택시, 로봇, 보링 컴퍼니 등등을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사업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라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요. 머스크가 이제 얼마 전에 또 구글의 공동 창업자의 와이프와 불륜이 있었다라는 뭐 이 사생활 문제성이 제기가 됐는데,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특유의 끼와 능력으로 주주들을 사로잡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은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비중 넣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에 제가 제 블로그에 이제 테슬라가 시총 10위권 안에 들 것이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비슷한 덩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죠.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향후 5년 안에 시총 3위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1, 2위권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00조에서 3,000조 규모의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의 뭐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그래서 테슬라는 애플, 구글, 마소와 같이 이제는 우량주로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 역할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비수로 테슬라를 가져가고 공격수로 이제 아이온큐를 가져가는 개념으로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는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8월 5일 기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인데, 애플이 2.6 트릴리언, 마소가 2.1 트릴리언 뭐 등등 해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1 트릴리언이 조금 안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제 향후 5년 안에 이 위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3 트릴리언까지 가고 테슬라도 여기에 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가총액에서 3배 정도는 5년 안에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 주주총회 간단하게 요약하고 분석하고 저의 의견에 대해서 제공을 드렸고요. 이제 머스크의 남다른 비전에 끌려서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자, 앞으로도 빅테크 소식, 뭐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등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